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염원이 가장 뜨거웠던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대구 곳곳의 골목과 건물, 그 안에는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독립지사들의 치열했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광복 80주년 특집 대구가 품은 독립의 기억들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김민재 기자입니다. 붉은 벽돌로 이뤄진 고풍스러운 건물. 조선의 빛이 되어라라는 뜻의 대구 조양회관입니다. 1922년 독립운동가 동암 서상일 선생의 주도로 민중을 깨우치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염원으로 세워진 교육회관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각종 애국 집회와 전시회가 열리는 등 1945년 광복을 맞을 때까지 민족의 순환사를 함께했습니다. 국내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닮은 건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거든요. 최남선 같은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행사도 했고 또 전시회도 했는데 그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어떤 그런 행사가 잘 이루어졌다, 성황리에 끝났다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서상일 선생님이 아마 그런 취지가 저는 맞았지 않나. 당초 조양회관이 세워진 곳은 달성공원 앞 옛 원화요고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1984년 대구시가 인수해 현재의 동구 망우당 공원으로 원형 그대로 이전 복원됐습니다. 조양회관은 현재 애국지사의 영정과 윤봉길, 안창호 선생의 어록 등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에 관한 각종 자료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조양회관 바로 옆에는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에 힘쓴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탑 높이는 45m, 1945년 광복을 의미하며 일본을 향한 준엄한 경고라는 의미를 담아 탑의 방향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915년 대구에서 결성된 대한광복회. 무력투쟁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달성공원에서 창립된 비밀 결사 조직으로 전국 8도에 연락망을 갖춘 핵심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대담하게도 대구 경찰서 바로 앞 곡물상점으로 위장한 상덕태상회의 본부를 두고 독립군 양성과 친일파 처단 등 가장 치열하게 활동했습니다. 대한광복회는 1918년 이후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고 총사령관 박상진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은 사형을 받고 순국했습니다. 팔도에 지부를 두고 만주에 지부를 두고 만주 지부장이 2대 지부장이 김자진 장군입니다. 김자진 장군이 만주 지부장을 맡으면서 청살리 전투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만큼 큰 단체가 대한광복회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국권 회복운동인 국채보상운동. 1907년 1월 29일 서상돈 선생은 나라빚 1,300만 원을 국민들의 힘으로 갚아 국권을 회복하자고 최초 발의했습니다. 대구 북구정에서 열린 국채보상운동 대구 군민대회에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의원금을 냈습니다. 전국적인 운동으로까지 퍼졌으나 일제의 방해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채무 상환 운동이 아니라 이후에 전개된 항일 독립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민 주체성과 그리고 책임 의식을 일깨워주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국채보상 운동을 통해서 단지 그 강복이 외부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제 시작한 실천과 연대의 일제강점기 시절 서울, 평양과 함께 전국 3대 감옥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 바로 대구 형무소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5천 명이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 의열단을 설립한 이종암, 독립운동가 장진홍 선생 등은 이곳에서 순국했고 저항시인 이육사를 비롯해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투옥해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50명이 5평 방에 수용이 되죠. 그러면서 물 한 동이를 주는데 그거를 다 같이 써야 되니까 하루 종일. 여름이면 이제 갈증이 나고 막 이래서 헉헉거렸다. 그리고 빈대는 쓸어서 버릴 정도로 많았다. 그리고 모래밥을 먹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선교사 일기예요. 이 학생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들어오는데 질질 끌고 들어와서 이틀 동안 밥을 굶기더래요. 이곳에서 옥고를 치른 서훈 독립운동가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만 2,386명. 이 중에서 216명이 순국했습니다. 대구 형무소 사형장 자리에 지어진 현재 삼덕교회에 순국의 터를 기리기 위한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성지 대구.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의 역사는 곧 그들에게 항거한 저항의 역사였으며 대구에서 시작된 용기는 곧 나라를 되찾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는 치열했던 항일 투쟁을 이끌어온 수많은 독립운동가도 배출했습니다. 민족 저항 시인으로 알려진 이상화 시인이 대표적인데요. 중국 국민혁명군 소속으로 평생을 일제에 맞서 싸운 그의 형 이상정 장군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삶의 절반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이상정 장군을 천혜열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이상정 장군은 중국에서 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30살이던 1925년 중국으로 망명해 중국 육군 군인으로서 중일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화중군 사령부 고급 참모로 난징전, 한커우전에 참전했고 태평양 전쟁 종결과 동시에 육군 중장으로 승진해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도맡아 진행했습니다. 당시 장제스 중국 총통으로부터 받은 일본도는 지금까지 후손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사령관이 칼 하나를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칼이 어떻게 된 거냐고 보니 이 주둔군 사령관의 처가 이 칼로 자결을 하고 자기가 그 자결한 칼을 들고 항복의 표시로 할아버지한테 이상정 장군에게 이렇게 칼을 항복의 의미로 이렇게 바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칼을 보면은 칼에 묻어 있는 피자 선은이 아직 남아 있기도 하고요. 이상정 장군은 중국군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1940년대 들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참여했습니다. 1942년 외무부 외교연구위원으로 선임된 데 이어 그해 10월에는 경상도 지역 의정원 의원에 선출됐습니다. 임시의정원에서 이상정 장군은 제2분과위원, 의정원법 개정위원을 지냈으며 1944년에는 군무와 교통을 담당하던 제4분과위원에 선임돼 임시정부 내 대표적인 군사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1943년도에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우리 한국에 잠시 들어오셨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만일 이상정 장군이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나라 건국운동에 기여했더라면 한국 현대사가 새로운 지형도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정 장군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본과의 치열한 전투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51세의 삶 가운데 절반인 25년을 조국 광복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상정 장군은 중국군 고위 장교를 역임하며 평생을 항일운동에 몸바쳐온 군인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 독립운동을 전개한 장군의 업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동시에 대구에서 애국 청년들의 비밀 결사 조직으로 출발한 광복회 설립 1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대구 근대 역사를 기념하고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오류가 방치되거나 왜곡돼 바로잡아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대구 역사 현장을 우성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15년 8월 25일 박상진 등 대구 청년들의 비밀 결사로 시작해 팔도 지부와 만주사령부까지 확산했던 항일 독립투쟁 조직 대한광복회. 올해 설립 110주년을 맞았지만 광복회가 처음 결성된 장소인 지금의 달성공원에는 이런 역사를 새긴 기념물이 없습니다. 1910년대에 대구의 독립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광복회가 결성되었던 달성토성에 현재 아무런 표식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요. 대구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달성공원이라는 명칭도 일제가 민족적 정기를 짓밟은 우민화 정책의 잔재로 본래대로 달성토성으로 복원해야 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위치에 기념물이 세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보상운동 확산을 위한 대구 군민대회가 열렸던 북구정. 문헌에는 북구정 위치는 옛 대구 읍성 서쪽편이며 옛 서문시장 끝부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대구시가 옛 대구시민회관, 지금의 대구 콘서트 하우스 자리로 잘못 알고 엉뚱한 곳에 국제보상운동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을 최초 발의한 장소인 광문사터 기념비도 수창초등학교 담장 옆에 조성됐는데 실제 광문사 자리였던 경상감령 관풍루 근처 옛 치고수청 자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졌습니다. 치고수청이 있었던 지금의 국제보상로 어느 식당 앞 길바닥에 광문사 자리라고 새겨둔 작은 동판 하나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길도 끌지 못합니다. 국제보상의원금 수납과 보관 장소였던 수창사는 현재의 서문로 2가 한 빌라 자리에 있었는데 수창사 자리임을 알리는 표지도 없고 덩달아 시민들의 관심에도 멀어져 있습니다. 근대 대구사의 중요한 역사 공간들이 경상감영을 중심으로 큰 대로에 위치해 있음에도 중구청이 근대 골목 투어라는 역사 관광 사업을 추진한 것도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위대한 역사가 작은 골목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처럼 격화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로 맞이하면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도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식민 지배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골목이라는 용어로 접근해 버리면 역사적 실체하고는 좀 다른 상당히 그 축소되는 그런 그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개양돼 있습니다. 달성군 화원읍의 한 마을에도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요. 사실 이 마을엔 이미 지난 봄부터 국경일이 아니어도 매일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벌써 태극기 마을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데요. 천희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달성군 화원읍 천내 14리, 1,100명 정도 살고 있는 이 마을에는 항상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도시철도 화원역 북쪽 6만 8천 제곱미터, 축구장 7개 정도 되는 동네에 개양된 태극기는 줄잡아 200여 개. 동네 전체가 태극기가 휘날리는 마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항상 3.1 운동이 연상이 되고 또 애기들한테도 우리 아이들 손자나 손녀들 왔을 때 아이고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렇고 이런 데 대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눈에 보이니까 하기 쉽고 동네 또 이래 나오면 골목도 너무 환하고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 4월부터 태극기와 무궁화를 주제로 한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집집마다 국기 개양대를 설치하고 국경일이 아니라도 매일 태극기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마을 화단에는 무궁화를 심었고 마을 회관과 골목 벽면에는 태극기와 무궁화를 형상화한 벽화도 조성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애국심을 상징하는 동네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빛바래거나 좀 이상이 있는 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200장 정도를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면서 뭐 등하시하는 게 아니고 태극기 관리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그냥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장기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태극기와 무궁화를 통해 쌓이게 된 애국심은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천내 14리 주민들은 태극기 휘날리는 마을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는 대구 경북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적 과학인재 요람으로 꼽히죠. 지금 디지스트 학생들은 여름방학인데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숙사를 떠나지 않고 휴식과 함께 개별적으로 보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교체했는데 높아진 성능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디지스트 기숙사의 방학 생활을 우성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구 경북과학인재의 요람 디지스트. 2004년 설립 후 2011년 대학원, 2014년 학부가 개설된 비교적 짧은 역사지만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평가에서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부문 세계 4위, 국내 1위에 오를 정도로 학문적 성과가 우수합니다. 지금은 여름방학이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기숙사에 남아 있습니다. 모처럼 달콤한 휴식도 즐기면서 학기 내 하지 못했거나 미흡했던 공부를 더 하려는 겁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게 효율이 더 좋더라고요. 인터넷 검색도 빨라지면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게 더 수월해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기숙사를 비롯해 학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개선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 환경이 좋아진 것이 한몫했습니다. 4년 동안 다니면서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건우 총장님께서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해주시면서 이제 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녹화 강의 같은 것도 조금 빨리빨리 안 끊기고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 인터넷망은 성능이 낮아 구성원 모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불편이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다가 학생들을 위한 비용만큼은 아끼지 말라는 이건우 총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고성능 인터넷망으로 전격 교체됐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의 그 학교에서의 추억, 이게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정말 내가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런 추억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학교에도 기여를 하고 또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생기고. 과학기술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캠퍼스 내 작은 변화로부터 미래의 큰 성과를 이끌어내는 디지스트의 시도와 노력은 계속됩니다. 공부만 하는 애들,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그 학교 다니는 동안은 좀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갖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그것만 알고 나가도 된다. 그렇게 좀 시야를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방학을 잊은 디지스트 기숙사의 2025년 여름은 어느 때보다 활기찹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 자립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해 추진합니다. 특히 지역 취약계층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12개 분야 민간 자격증 취득 지원, 진로 취업 컨설팅, 사회적 경제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캠코의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구시 추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50여 명으로 이달 중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달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포획을 시작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를 근거로 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사업으로 포획 지역은 성당동 등 법정동 기준으로 20개 동 62곳입니다. 포획 작업은 다음 달 28일까지 이루어지며 포획한 길고양이는 불임 수술을 한 뒤 다시 방사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해당 지역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주민들에게 포획 기간 기르는 고양이가 포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 짧은 기린 지피라는 어린이 뮤지컬이 오는 23일과 30일 양일간 달성군 여성문화 복지센터 국화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이 공연의 티켓은 1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문화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예매가 가능합니다.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대학교 보이스팀이 전국 대학생 AI 활용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팀은 AI, CCTV와 편의점, 치매 안심센터를 연계한 스마트 돌봄망 구축 아이디어를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 달성도서관은 오는 23일 8가지 리더십 부문을 찾아라 청소년 가족 캠프를 개최합니다. 청소년이 포함된 7가족을 모집하며 독서와 놀이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참가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감성록 밴드 네미시스가 대구달서 아트센터에서 오는 23일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과 묵직한 밴드 사운드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티켓은 달서 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